네, 이번에는 제가 매달 새로운 커피를 출시할 때마다 가이드 커핑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안스타님을 1일 빈브라더스 팀원으로 모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영광입니다. 합니다. 네. 가이드 커핑이라는 말이 다들 쓰시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저희 브랜드 슬로건이 당신의 커피 가이드거든요. 예전부터 되게 가이드란 말을 중요하게 사용해 왔는데 이 가이드 커핑은 이 커피를 어떻게 고객들에게 가이드를 하면 좋을까를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 커핑 세션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게 되는 일들은 다른 커피 회사들에서 다 하고 계신 일들이에요. 이 커피의 배전도를 찾아보고 이 커피에 어떤 테이스팅 노트를 붙여주면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저희 팀이 한 경험 중에 이 경험은 우리 고객들께도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이런 것까지 같이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금 준비한 커피는 10월에 출시하는 커피인데요. 미카바 게이샤 세트예요. 두 가지 게이샤를 준비한 거예요. 10월에 언스페셜티를 통해서도 저희가 판매를 하게 되는 세트 상품인데요. 미카바라는 농장은 이제 콜롬비아 2019년 15일에 1위를 한 농장인데요. 처음으로 내추럴 커피로 우승을 한 농장이에요. 그래서 되게 센세이션이 있었고 저희가 그때 옥션에 참여를 했는데 그 커피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때가 인연이 돼서 저희가 매년 소개를 하고 있고 이제 올해가 벌써 3년째예요. 굉장히 이제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이제 폴 도일이라는 분이 농장주로 계신데 되게 새로운 시도들 많이 하세요. 저 같으면은 게이샤 내추럴 COE 1등한 그런 방식이 있으면은 그거를 한 1, 2년은 그대로 갈만도 한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 오셨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한테 샘플들을 딱 보내주셨는데 그 샘플들이 되게 재밌는 샘플들이었던 거예요. 미카바 농장에서 재배된 똑같은 게이샤를 카보닉 메서레이션을 가공을 하거든요. 이제 와인에서 온 가공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도를 비롯해서 커피도 그렇고요. 밀폐된 공간 안에 있으면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산소를 먹고 탱크 안이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게 돼요. 카본이라는 게 이제 탄소라는 뜻인데 이산화탄소를 뜻하는 거고요. 메서레이션은 뭔가 이렇게 침투가 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로 뭔가 둘러싸여진 환경에서 어떤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카보닉 메서레이션인데 이제 뭐 오나커피의 창업자 잘 알려진 사샤 세스틱이라는 분이 그걸 이제 커피 업계에 도입을 하신 거고요. 한국어 번역으로는 이제 탄소 침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의 세트로 돌아오면은 큰 발효 탱크 안에다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주입해서 이산화탄소 환경을 만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며칠 지나면 요만큼 빼고 며칠 지나면 요만큼 빼고 해서 30일까지 발효를 시켜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고 이제 전부 이제 똑같이 가공해서 테이스팅을 해봤는데 5일짜리랑 20일짜리가 되게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되게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고 저희는 이제 로스터리에서 블라인드로 커핑을 해본 거죠. 이거를 다른 변수를 모두 통제하고 발효 시간만 길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커피가 그런 기회였던 거예요. 사실 이런 가공 방식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너무나 재밌어 할 만한 주제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5일 CM한 거 그리고 20일 CM한 게이샤를 이제 묶어서 세트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분들께서는 카보닉 메서레이션의 발효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직접적으로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데이는 써져 있어요. 네. 발효한 숫자는. 근데 밑에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그건 뭐? 저희가 배전도를 판단하는 지표 중에 하나의 유기물 손실률을 이제 적어 놓은 거고요. 이게 유기물 네, 손실률이구나. 아까 그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게 유기물 손실률로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맞아요. 약간 빈브라더스만의 언어네요, 이게. 네네. 한 유기물 손실률 3%에서 4.5%까지는 이제 커핑 많이 하시는 그 약배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에서 이제 6%까지는 중배전, 그리고 6.5 넘어가면은 이제 2차 크랙이 시작하는 미디움 다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기물이 많이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고 네. 유기물이 많이 날아갔다는 건 로스팅이 더 많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네. 더 색깔이 짙고 다크 로스팅이다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너무 정리를 잘해주셨는데 저희 지금 준비해 놓은 게 이제 5일 거랑 20일짜리가 이쪽에 있는 거고요. 네, 5일짜리 세 가지의 배전도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20일짜리도 마찬가지고 저희 셋이서 한번 같이 마셔보면서 어떤 배전도가 이 커피에 잘 어울리는지 한번 마셔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가이드 커핑 할 때는 사실은 다 블라인드로 합니다. 다 이 인식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마다 선호하는 배전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좋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로 하고 사실은 다 투표를 해요. 많이 나오는 배전도를 보는 거죠. 어떠세요? 되게 독특하네요, 이거.
저희도 사실 로스터리 쓰면서 게이샤 많이 마셔보게 되는데 미카바 게이샤 품질은 진짜 독보적인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약하게 볶아야지 뭔가 시트러스 노트 잘 나오고 뭔가 그 커피만의 플레이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약하게 볶거나 오히려 좀 강하게 볶았을 때 오히려 플레이버가 더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뭐 저희가 이렇게 배전도 테스트를 블라인드로 하지 않으면은 이제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미리 그냥 제껴놓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뭐 평소에 마시는 되게 익숙한 배전도를 또 좋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걸 좀 배제하려고 그런 장치들을 좀 해놓고 있습니다. 농익은 밀도 있는 과일이 아니라 싱그러운 과일과 허브의 중간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전 이건 가공 방식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냥 유제품이 연상되는 그런 류의 산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맛있게 독특하게 느껴져서 되게 워시드 커피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향미인 것 같아서 되게 개성을 갖고 있는 게이샤인 것 같습니다. 안스 한 번씩 드셔보셨는데 마음이 끌리는 배전도가 있으셨나요? 아, 저는 두 개가 사실 있어서 특색이 조금씩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상품적인 가치를 따졌을 때랑 제 개인적인 선호도랑 나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미카바 게이샤가 더 잘 느껴지는 번호는 2.9%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더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접하시고 부담스럽지 않으려면은 3%가 훨씬 더 뭐 밸런스라든지 이런 게 더 좋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노트가 너무 좋았어요. 제 개인적인 픽은 이거고 판다면 이거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 저희가 하는 고민을 정말 그대로 이게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저희가 배전도 선택할 때도 하나만 좋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상품 가치 측면에서도 두 개가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 세 개는 이제 그냥 이 상황에서의 선택지인 거지 실제 제품에 적용할 때는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2.9%랑 3.5%랑 둘 다 너무 훌륭하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었으면 그러면 이 중간 지점은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테이스팅을 할 때 테이스팅을 하면서 나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최대한 자세히 기록을 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실제로 이 커피를 이제 제품으로 롤싱을 할 때 그리고 QC를 할 때 그 정보들을 이제 참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좀 개선을 해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참고를 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20일짜리 한번 마셔볼까요? 요거는 이제 발효가 5일, 그 다음에 20일. 맞습니다. 네. 이게 독특한 노트가 있는데 네.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존의 게이샤에서 느껴지지 않았던 매력적인 노트가 있는데 그걸 좀 이따 찾아야 됩니다. 저희 가이드 커핑할 때 항상 이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럼 다들 이제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걸까? 그래서 같이 마셔보면서 막 얘기 던져보고 그래서 저희 플레이버 휠도 여러 개 사용하고 있어요. 아, 그거구나. 뭐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혹시 어떤 걸 결정하셨는지. 2.79%. 오. 취향이 확실하시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요 둘 중에 2.2%대와 3%대의 중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3.5%는複합성은 좀 더 있었는데 네. 좀 더 깔끔함이 아쉬워가지고 2%에서 3% 중간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저는 2%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케이브 만약에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저는 3.57. 근데 저도 사실 이것보다는 살짝 배준도가 낮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안스타님이랑 비슷한. 저는 이거는 좀 더 이제 허브나 이제 꽃 계열 쪽 노트 위주로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체리나 베리, 뭐 카카오 같은 좀 여러 가지 향미들이 좀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4.18%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커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3.57%로 결정이 된 커피예요. 그래서 전혀 의도한 게 아닌데 아까 안스타님도 이걸 골라주셨지만 5일 발효한 것과 20일 발효한 게 이제 같은
배전도가 선택이 돼서 진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네. 배전도를 다르게 놓고 했을 때 부정적인 느낌이 들면은 그냥 네. 치웠을 텐데 그게 아니라 긍정적인 느낌이 다를 뿐이니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컵노트들을 네. 어떻게 정할지.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서로 간에 연상되는 단어를 이야기하다가 공통적으로 맞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제품에 이렇게 예, 인쇄를 하시나요? 예, 그거 진짜 고려가 많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배전도 선정하면은 이거를 사실 필터로 내려서 마셔봐요. 최대한 고객들이 마시는 추출 정도 비슷하게 마셔보려고. 그래서 마셔보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명이 그냥 노트를 던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나는 거. 필터링 하지 않고 스스로를. 우리는 약간 커피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에 속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커피를 마실 다수의 분들은 사실 저희보다 커피 경험이 훨씬 적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서 되게 그런 고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노트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가, 이게 1번이긴 하고요. 근데 2번은 그렇다고 해서 그 노트가 되게 평범하거나 재미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매력적인 노트를 찾으려고 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숭아, 라즈베리, 로즈 그 3가지 노트가 커피에 지금 테이스팅 노트로 들어가 있고요. 동의가 돼요. 네. 뭐 잘못하진 않았다. 그 20일 같은 경우는 사실 노트 찾기가 이것만큼 쉽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 카카오가 지배적이에요. 아까 그 발효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카카오로 많이 표현을 하죠. 카카오 노트가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플러스 뭔가 있잖아요. 네. 그게 뭘까에 대해서 되게 토론을 많이 했고 저희가 선정한 노트는 초록색 과일들이에요. 청포도 그리고 멜론이라는 노트를 선정했는데 이게 진짜 그 장면이 너무 재밌어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어떤 팀원들은 멜론 느껴진다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서로만 먹여보고 우리 막 물류팀 팀원들 지금 막 포장하고 배송하고 있는데 와서 먹어보라고 그래서 멜론 느껴지냐 뭐 이런 과정을 겪어보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노트들이 이 커피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노트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커피를 비교하면서 마셔봤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이 커피를 마시면서 어떤 색깔이 떠오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5일짜리 같은 경우는 핑크와 노랑 맞아요. 거기를- 소름이 돋아서. 맞아요. 네. 거기 이렇게 넘나드는 노트들이 막 떠오르고 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녹색 과일들이 떠오르신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색깔로 대비되는 그런 되게 어떤 세트이기도 하고요. 이 커피를 실제로 생산하신 그 미카바 농장의 이제 폴 도일 분도 이제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본인은 이게 약간 시간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짜리는 약간 낮의 느낌? 그리고 20일짜리는 밤의 느낌이어서 실제로 20일짜리를 저녁 먹고 드신대요. 리치한 초콜릿이나 그런 것이랑 이제 페어링해서 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공감이 돼서 되게 어떤 세계의 대비 그리고 어떤 낮과 밤의 대비도 되게 공감이 되는 그러네요. 색깔 너무 공감돼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테이스팅 노트를 결정을 하고 나면은 지금 엄청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희가 매달 출시되는 커피에 다 원두 카드를 만들어서 전달을 드리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미카바 커피 같은 경우도 사실 이미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제로 이 커핑을 네, 같이 하는 이제 디자이너 분이 이제 작업을 하신 거고. 혹시 이거 색이 맞아요. 초록색, 분홍색. 맞아요. 야, 이거 알고 보니까 이거 네네. 그 이 길이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5일이란 뜻이고요. 20일은 더 길어서 더 길쭉한 거고요. 그 둘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미카바 게이샤 세트라는 뜻이고 그걸 바로 캐치를 해주셔서 탐나는 고객이신데 이렇게 의미를 알고 보니까 완전 다르게 느껴지네. 아까 이거 옆에서 봤을 때 뭐지?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커피에 대한 어떤 정보, 노트도 들어가 있고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들도 다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게 이게 이제 저희 가이드 커핑의 마지막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커핑으로 나눴던 것들을 네. 또 디자인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네. 이렇게 카드로서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가이드 커핑이라는 거는 이제 커핑 세션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커피 출시에 필요한 이제 전반적인 일들을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스페셜티 블렌드도 네. 혹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맞습니다. 스페셜티 블렌드는 에티오피아 생두를 2가지를 사용을 했고요.
하나는 이제 우라가라는 워시드 형들을 사용을 했고, 다른 하나는 이제 헤일로 베리티라는 내추럴 커피를 사용을 했어요.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에티오피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언스페셜티가 약간 스페셜티 커피지만 좀 더 고객들한테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을 추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좋아하는 에티오피아 커피를 이제 고객들이 이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배전도로 볶아서 소개를 시켜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이제 5.5%라는 배전도를 선별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5.5%가 딱 연상이 돼요. 그래서 아까 지금 김선민 로스터 설명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언스페셜티 블렌드도 카드가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카드로 만들어져 있고요. 뒤에 이제 저희가 아까 설명해주신 테이스팅 노트라든지 이제 커피 정보, 이 관련된 스토리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언스페셜티 블렌드 만들어보자 해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저희가 놀고 있던 바운더리를 넘어가 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5.5%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마셔보고 되게 느낀 게 많아요. 에티오피아라는 되게 좋은 재료, 워시드와 내추럴로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이만큼 가도 이런 좋은 게 나오는구나. 저희도 사실 하면서 느낀 게 많아서 저도 사실 지금 10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매달 이렇게 싱글 오리진들을 다양하게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 커피가 어떻게 좀 정해질까 이게 되게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는데, 오늘 그 과정을 같이 옆에서 가장 좀 가깝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같이 커핑을 해보고 빈브라더스 커피가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번 달에 저희 월픽으로 소개되는 이 미카바 게이샤와 빈브라더스의 커피와 언스페셜티 블렌드를 꼭 한번 좀 드셔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꼭 한번 같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네요. 마지막 뭐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